퇴직금과 노후자금 2억 원을 손에 쥔 그 순간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믿었어요.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꿈꿔왔던 여행을 가고 작은 정원이 딸린 집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상상을 했죠. 그런데 그 돈이 제 손에서 빠져나가기까지 단 6개월이 걸렸고 지금 저는 아내에게조차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2억 원이 떠오르고 잠들기 전엔 내가 한 선택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낯설어지고 아내의 웃음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러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털어놔야 할까요?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35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며 단 한 번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민원인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소리를 지를 때면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야근을 해야 할 때도 있었고 상사에게 보고서를 다시 쓰라는 지시를 받으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키보드를 두드렸죠. 그래도 저는 그 모든 걸 견뎠어요. 이건 내 가족을 위한 거야. 아내와 아이를 위해 참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공무원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서 저만의 자부심을 찾았어요. 첫 발령을 받은 날 낡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여기서 30년을 버티면 안정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라고 다짐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월급을 쪼개서 분유와 기저귀를 사고 아내가 우리 좀 쉬고 싶다고 할 때면 조금만 더 참아. 퇴직하면 다 보상해 줄게라고 약속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새 책가방을 사주고 중학교에 올라가며 학원비를 낼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그 돈은 제 땀의 결실이었으니까요. 퇴근 후엔 집에 와서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TV 앞에서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주말엔 아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죠. 가끔 아내가 우리 어디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저는 퇴직하면 그때 실컷 가자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언젠가 퇴직하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여유로운 삶을 즐기겠다는 꿈을 꿨어요. 퇴직금과 연금을 합치면 제법 넉넉한 노후가 보장될 거라 믿었죠. 퇴직을 1년 앞두고 저는 아내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웠어요. 아내는 제주도에 가서 한 달쯤 살아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좋아. 그럼 한라산도 올라가자라고 맞장구 쳤어요. 또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을 수 있는 작은 텃밭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당신이 그런 말하면 진짜 기대되라고 웃었어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35년 동안 참고 노력한 시간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퇴직한 날 저는 사무실에서 작은 송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이제 자유다 라고 외쳤고 저도 덩달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도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를 위해 갈비찜을 준비해줬고 우리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는 이제 좀 쉬면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했고 저는 그래,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하며 퇴직금 1억 원이 입금된 걸 봤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야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죠. 그 돈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할 일들을 상상했어요.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을 오르고 바닷가에서 싱싱한 회를 먹으며 웃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아니면 아내가 늘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계획할까 고민했죠. 아내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이탈리아의 피렌체나 프랑스의 프로방스 같은 곳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아니면 집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아내가 원하던 작은 정원을 만들어줄까 생각했어요. 퇴직금 1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35년의 노력과 아내와의 약속이 담긴 소중한 결실이었죠.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주말엔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니며 한적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죠. 아내는 이렇게 여유로운 날이 오다니 당신 덕분이야 라고 했고 저는 그저 웃으며
이제 시작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동기 녀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10년쯤 전에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겉보기엔 꽤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새로 뽑은 외제차를 타고 오더니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밥을 샀어요. 식사 중에 그 친구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너 퇴직금 받았지? 그 돈 그냥 통장에 쌓아두면 뭐해? 요즘 세상에 돈이 돈을 버는 시대야. 나 믿고 투자 좀 해봐. 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어 라고 대답했죠. 투자라는 단어는 제게 너무 낯설었어요. 공무원 생활 내내 월급을 모아 적금에 넣고 아이 학자금을 갚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투자한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너 같은 성실한 놈이 노후에 돈 걱정하며 사는 건 억울하지 않냐? 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며 자랑하듯 말했어요. 이거 봐. 내가 작년에 투자한 건데 벌써 30% 수익 냈어. 너도 해봐. 내가 다 알려줄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친구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퇴직금과 노후자금 2억 원을 그냥 두면 안전하긴 하지만 물가도 오르고 연금만으론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아내가 예전에 우리 집에 작은 텃밭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돈을 불려서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자라는 마음이 커졌어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투자는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래도 친구가 괜찮다고 하니까 조금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동안 인터넷에서 주식 관련 글을 찾아보고 투자에 대해 알아봤어요. 차트라는 걸 처음 열어봤는데 숫자와 선이 뒤죽박죽이라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도 친구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 믿고 해봐. 내가 너 망하게 하겠냐? 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흔들었어요. 결국 며칠 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금만 해볼게. 안전한 거로 알려줘. 라고 말했죠. 친구는 웃으며 걱정 마. 내가 다 챙겨줄게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5천만 원을 그 친구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했어요.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일주일 뒤 계좌를 확인했을 때 10% 가까이 수익이 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 5,5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쉬운 돈이 있다니 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친구에게 전화해서 진짜네, 고마워 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이제 시작이야. 더 해봐라며 저를 부추겼어요. 그때부터 제 욕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추천했고 저는 점점 더 큰 금액을 넣었어요. 5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되고 8천만 원이 1억 원이 됐어요. 돈이 불어나는 걸 보니 마치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계좌를 확인하며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는 게 하루의 낙이 됐어요. 아내에게는 퇴직금으로 적금 들어놨다고 둘러댔고 아내는 의심 없이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라며 웃어줬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찔렸지만 조금만 더 불리면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해줄 거야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어느 날 저는 아내 몰래 계좌를 확인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아내가 뭐해? 라고 물었고 저는 당황해서 그냥 뉴스 보는 중이야 라고 얼버무렸어요.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내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계좌를 확인했는데 그때까지 올랐던 주식이 갑자기 폭락한 걸 봤어요. 하루 만에 반토막이 된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주식은 오르내리는 거니까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인터넷에서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간다는 글을 읽고 희망을 붙잡았죠. 며칠 동안 계좌를 들여다보며 애를 태웠어요. 숫자가 계속 내려가는 걸 보니 잠도 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라고 물으면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친구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고 제가 투자한 돈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어요. 결국 한 달 뒤 1억 원이 3천만 원으로 쪼그라든 걸 보고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그제야 친구에게 속은 걸 깨달았죠. 친구가 보여줬던 수익률 종이도 가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이웃에게 물어보니 그 사람 몇 주 전에 이사 갔어요 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 순간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았어요. 내가 이렇게 속단이라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아내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끝내면 퇴직금 절반을 날리는 거야. 어떻게든 만회해야 해. 라는 생각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며 주식 고수들의 글을 읽고 유튜브에서 투자 강의를 찾아봤어요. 밤늦게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서 차트를 분석하고 투자 팁이라는 글을 적어가며 공부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온라인 카페에서 하루 만에 50% 수익 보장이라는 글을 봤어요. 그때는 이미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고 이거라도 해서 손실을 메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남은 돈 전부를 그곳에 넣었어요. 처음엔 정말 약속대로 돈이 늘어났어요. 3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됐죠. 이제야 살 길이 보이는구나 라며 안도했어요. 매일 사이트에 접속해서 숫자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며 희망을 가졌어요.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트북을 잠갔다 풀 때마다 비밀번호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함정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됐고 고객센터 번호는 먹통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또 사기를 당한 거라는 걸. 퇴직금과 노후자금 2억 원은 그렇게 제 손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6개월 만에 모든 걸 잃고 저는 텅 빈 통장과 아내에게 들킬까 두려운 마음만 남았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물으면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둘러대기 바빴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눈밑이 시커멓게 변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금 저는 아내 몰래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라도 해서 돈을 모아야 할까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2억 원을 다시 채우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잘 알아요. 아내에게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길까? 매일 그 생각만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아내가 저를 보며 당신 요즘 좀 이상해라고 말할 때면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어제는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아내가 우리 나중에 돈 모아서 시골에 작은 집 지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 좋지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 집을 지을 돈이 이미 제 손에서 사라졌다는 걸 아내는 모르니까요. 아내가 저를 믿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어요. 공무원 시절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는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돼요. 민원인에게 꾸중을 들을 때도 야근을 할 때도 저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어요. 첫 발령받은 날 낡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다짐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그 35년의 노력이 6개월 만에 물거품이 됐다니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가끔 퇴직 전 마지막 근무일을 떠올려요. 동료들과 송별회를 하며 이제 좀 쉬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 친구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 투자라는 단어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죠. 이 비밀을 안고 있는 한 저는 평생 마음 편히 웃을 수 없을 것 같아요. 35년 공무원 생활로 쌓아온 제 자부심도 아내와의 신뢰도 모두 제 손으로 무너뜨린 거니까요.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털어놓고 용서를 빌까 고민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라고 말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이 떠오르면 숨이 턱 막혀요. 어쩌면 저는 이 비밀을 끝까지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모든 걸 고백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퇴직금과 노후자금 2억 원의 비밀은 제 가슴 속에 묻혀 있고 그 무게는 날마다 더 무거워지고 있어요. 가끔 밤에 아내가 잠든 모습을 보면 미안함이 밀려와요. 아내는 제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제가 배신한 거죠. 아내가 저를 위해 갈비찜을 준비했던 그날 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조금씩 돈을 모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새 출발을 해야 할까요? 매일 밤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저의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